안녕하세요. 홍정미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12월 달에 2019년도 변리사 2차 최종 합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한 203분 정도의 신규 신입 변리사분들이 합격을 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2009년도 합격자거든요. 2009년도. 그래서 2009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딱 만 10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변리사업을 막 시작하셔야 되는 신입 변리사분들이나 아니면 수험 준비 중이신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1차적으로 만들고요. 2차적으로는 제 자신에게도 변리사 10년 정도 했을 당시, 지금 이 당시에 제 어떤 나름대로의 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4-5가지 질문을 제가 셀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분들한테 제가 들었던 질문도 있고 제 스스로 저에게 질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리사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변리사를 하게 된 계기, 변리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또 제 어렸을 때 꿈이 발명가였습니다. 발명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좀 그런 쪽에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발명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라는 뭐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막 뛰어났던 건 아니지만 뭔가 만들고 싶고 그래서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명가가 돼서 정말 세상을 한번 뒤엎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주변에 이제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발명가들의 모습이 사실 썩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발명을 하다가 사업이 뭐 실패해서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서 발명가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발명가에 대한 꿈에 대한 좀 어떤 내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명가라는 꿈을 계속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용기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외국에 잠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를 가서 뭐 그때 사실 뭐 답이 없었죠. 대학교는 휴학한 상태였고 뭐 이제 바로 제대하고 갔기 때문에 뭐 영어를 좀 더 배우자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뭘 하고 살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략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캐나다로 저는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뭐 제가 고민을 혼자 한들 그것이 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았고요. 거기서 만나 알게 된 그 사업하시던 그 지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최초로 권유했던 직업이 이제 변호사를 해보라는 이제 권유였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물론 변호사라는 꿈을 한 번씩은 다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법대생도 아니고 당장 뭐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사법고시 봐가지고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변호사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나 이런 거하고도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지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지금 공대생이고
내가 해오는 것도 이렇고 발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데 변호사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변호사가 아니면은 한번 변리사를 해보라는 이제 권유를 해주셨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변리사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직업인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법무사 같은 약간 그런 직역이 아닌가. 그냥 법률 관련된 어떤 또 다른 직역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여름방학 때 그날 엄청 비가 왔었거든요. 장마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친구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기에는 좀 뭐하고 그래서 그때 게임을 했었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게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래 못했어요. 한 30분? 1시간? 그러던 중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뭐 할 것도 없고 방학이니까 딱히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게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때 그분이 왜 나한테 그런 걸 제안을 하셨지 하고 그 변리사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랬는데 변리사라는 그 업종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에 근접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공대생으로서 기술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고요. 도움이 충분히 됐었죠. 두 번째는 제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변리사가 돼서 일을 할 때는 최소한 영어 정도는 되게 부담 없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심사관들, 특허 심사문원 같은 경우에도 미국 문원들도 많이 참정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해외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특허 사무소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레터도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긴급할 때는 그 나라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그 대리인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제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담당자분들하고 통화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한테 있어서만큼은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변호사분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변리사 분들에게는 정말 외국어에 대한 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대생 지식으로 공대 전공을 살릴 수도 있고 외국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법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공대를 들어가긴 했지만 그 공대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법률이라든지 그런 기타 법률과 관련돼서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엄두는 안 나지 않았죠. 그런데 변리사가 되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민법이나 뭐 민사소송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특허법이라든지 기타 법률과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은 내 적성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말 맞는다. 이런 직업을 왜 내가 그동안 몰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변리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 세 가지가 변리사에게 필요한 자격이다, 역량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변리사가 하는 업무 영역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특허청을 상대로 일을 합니다. 특허청을 상대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 어떤 디자인,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들을 등록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일정한 그 요건과 자격이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해서 저희가 특허청을 상대로 출원 등록 업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업무 영역이고요. 2차적으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돼서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심판이라든지 특허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특허 심판원이나 특허 법원을 상대로 저희가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라는 게 한국에서 등록 받는 경우에는 국내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를 하지만 해외,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 같은 외국을 상대로 업무를 할 때는 또 그 나라에 있는 변리사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그 서로 컨택된 그런 이제 외국의 대리인들과 또 협업을 해가지고 그 나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역할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역 그리고 해외 영역을 다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IP 창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IP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변리사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단순히 기존의 출원 업무 대리라든지 심판이나 소송 업무라기보다는 이제는 컨설팅 업무 분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그 앞으로도 그 영역이 출원 업무나 이런 단순한 출원 업무보다는 이렇게 그 창업자들을 도와주고 멘토링 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등록받을 수 있게 더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또 업무 영역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평가 부분인데요.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기술가치평가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주는 영역입니다. 사실 이 영역은 뭐 저희 변리사 업계에 대해서도 이것을 변리사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법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허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가치평가를 했을 때 이것을 뭐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점차적으로는 그 어찌됐든 뭐 누가 기술가치평가를 하든지 간에 변리사분들이 인볼브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